세계가 주목했던 해리스 후보의 첫 번째 언론 인터뷰는 그 정도면 충분한 데뷔전이라는 평가입니다. 해리스 후보 자신도 홈런을 치기보다 실수를 안 한다는 설정대로 한 인터뷰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책 입장 변화를 방어했고 공화당 장관 기용을 말했으며 특히 트럼프 후보의 인종과 성별 공격에 대해서는 길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팀 월스 부통령 후보는 적게 말했고 필요한 말만 했다는 게 중평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팀의 인터뷰는 지루했다고 평했고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가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이든이 해리스에게 사퇴의 결심을 알리려고 전화했을 때 해리스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일 이후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인공수정 비용을 정부가 대든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자유를 위한 엄마들 워싱턴 DC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문화 전쟁 의제를 확대합니다. 이 단체 Moms for Liberty는 전국적인 문화 전쟁을 주도하는 대규모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모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히 다른 방안을 공약하지만 말 그대로 공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펭귄 랜덤하우스를 포함한 6개 출판사와 작가 조합이 플로리다주의 책 금지법을 소송했습니다. 금지한 책에는 안네 프랭크 일기와 찰스 디킨스의 책 등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한 곡의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봉우리 언덕 정도 나지막한 그런 것을 넘은 해리스 후보 모습이 지금 모든 그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에 보이는데요. 우선 제가 아주 이런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조금 저 사람 말한 건 좀 믿을만해 하는 몇 분의 얘기에 어제 그 인터뷰의 평가부터 좀 전해드리고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디언 신문의 워싱턴 지국장 데이비드 스미스 씨가 radically normal하다. 그럼 이게 급진적으로 normal하다. radically normal하다 하면 완전히 정상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대선 캠페인 하면은 이건 안 켰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편성국장이 켜주시네요. 네, 한번 고맙습니다. 심효나 편성국장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를 안 켰다고 이제 됐죠?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그 대선 캠페인 하면은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어떤 후보와 함께 맥주를 한 잔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디언의 워싱턴 지국장 데이비드 스미스 씨는 이 두 사람은 카멜라 해리스, 팀 월즈 두 사람은 우리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와 커피를 함께 마실 수 있는 커플, 그 정도로 이제 어제 CNN 방송에 데이나 베시와 인터뷰를 했다는 거고요. 뉴욕타임스의 정치부의 리드 앱스타인 기자는 정치적으로 큰 혜택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였다. 스포츠의 비유를 하는데요. US 오픈에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초기 라운드는 탑시드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딱 마지막 결승전에 누구하고 가서 해야지 하지 처음부터 힘 빼지 않잖아요. 뭐 괜히 모험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존하고 다음 라운드를 트럼프와 함께 이제 가서 싸우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애틀란틱의 탐 니콜스 씨는 민주당은 이 결과를 보고 홈런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 공화당은 또 신랄하게 비난도 하겠지만 진실은 간단하다. 그냥 단단한 인터뷰였고 유능했다. 이 유능했다는 게 너무 막 놀랄 만큼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큼 화려한 뭐 말과 이런 것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정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해리스 후보가 대본 없는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 시험에는 합격했다는 겁니다. survived 했다는 거고 라이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1시간을 한다고 해서 1시간 다 인터뷰인가 좀 지루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27분 정도 되더군요. 계산을 해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집어넣고 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했습니다. 지금 두 후보가 어제까지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기 때문에 조지아주 사반나에 있는 어떤 카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리창 밖으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유세하는 버스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도 없이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었던 공약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제 귀에도, 여러분들 귀에도 그것이 제일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공화당 그 장관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을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ifferent views, different experiences, and I think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ublic to have a member of my cabinet who was a Republican. 네, 공화당의 멤버를 나의 그 장관 멤버에 놓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거다.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결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도 공화당 장관이 있었고 빌 클린턴도 공화당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중산층, 이것도 선거 캠페인 내내 해왔었던 얘기고 또 그 민주당의 프린시플이잖아요. 자녀 뭐 세금 공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뭐 1년에 $6,000 세금 공제 해주고 바가지 요금 잡겠다, 주택에 $25,000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주목을 해야지 될 게 입장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2019년도에 짧게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때와 입장이 가장 달라진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펜실베니아주, 지금 격전지잖아요. 여기서 19개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이겨야지만 됩니다. 이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이겨야지만 되고 그래야 이제 경우의 수가 촉촉촉 좀 쉽게 펼쳐나갈 수 있는데, 이 프래킹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이그 셰일 그 암석에서 오일과 가스를 시추하는 그 방법, 프래킹, 수압 파쇄,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하더군요. 그런 기술을 과거에는 금지한다고 했다. 이번에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의 가치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멜라 해리스. Climate crisis is real, that it is an urgent matter to which we should apply metrics that include holding ourselves to deadlines around time. 오일 시추와 기후변화, 친환경, 이건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리스는 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 나의 시각, 그 가치, 이런 게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시간도 지났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그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아도 기후변화에 관한 지금 미국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국경 넘어오는 사람을 범죄화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경 단속을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의 가치는 똑같다고, 변한 게 없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My value around what we need to do to secure our border, that value has not changed. I spent 2 terms as the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prosecuting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violations of American laws regarding the illegal passage of guns, drugs, and human beings across our border. My values have not 네, value는 not changed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을 2번이나 한 사람으로 인신매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미국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그 법을 집행을 했다. 다만 이제 그 가치는 똑같은데 그 이민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다. 지난 4년 동안에 뭔가를 좀 그 컴프로마이즈를 해야지만 거대한 것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뭐 당황하지 않았고요. 침착했고
뭐 당연히 그 질문도 예상을 했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 달라진 게 제가 보기에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이런 질문을 본인은 당신 왜 입장이 변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굉장히 방어적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침착하고 보드랍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자 정책에 대해서는 그대로 역시 그 전당대회에서 한 말을 했고 이게 이제 또 인터레스팅 했는데요. 인종과 성별에 대해서 이제 데이나 베이시가 트럼프 후보가 계속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뭐 흑인인 척 하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입장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 Same old tired playbook. Next question, please. That's it? That's it. Okay. 네, same old 그냥 아주 지루한 그냥 그 똑같은 그 대본이다. old 대본이다. old 그 플레이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next question please.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s it 하니까 that's it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답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본인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나는 인종과 성별과 무슨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종교 모든 것에 어느 나라 출신이냐 관련 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인종, 성별 이것은 남녀 갈라치기와 흑백 갈라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싸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백인표도 받아야지 당선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는 옆에 앉았지만 만약에 부통령 후보가 어제 말을 많이 했다면 공화당에서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겠죠. 이제 거봐라 카멜라 해리스가 멍청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투수로 옆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니야. 근데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부통령 후보가 된 다음부터 전당대회까지는 어떤 때는 그냥 명랑한 어린이처럼 숨김없이 본인의 감정을 막 모션으로도 표현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냥 미네소타의 주지사 정치인다운 그런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말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가장 이제 따가운 질문을 받았죠. 공화당에서 공격을 했었던 그 군에 대해서 뭐 이라크 가기 싫어서 뭐 은퇴를 했느냐 전역을 했느냐 그리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시인은 했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내 와이프가 이제 그 선생님인데 당신은 문법이 완벽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총기 사건 막 아이들이 숨지고 하는 플로리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살상무기 같은 것을 반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들고 있었던 총 in war라고 얘기한 그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라면은 그렇게 그 군 복무를 한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 아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들이라든가 나의 강아지 이런 공화당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군 복무를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그 비난하진 않겠다라는 말로 간접적으로 이제 답변을 If it's 했습니다. not this, it's an attack on my children for showing love for me, or it's an attack on my dog. I'm not going to do that. And the one thing I'll never do is I'll never demean another member's service in any way. I never have, and I never will.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군 복무한 사람으로서 다른 군인을 비난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아들에 대해서 이제 사진 그 비디오도 보여주면서 아들이 이제 뭐 어쨌든 장애를 앓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왔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의 굉장히 유력한 그 영향력이 있는 어피니언 리더들이 저봐라 쟤 이상하지 않아? 위얼드하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한 거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사실에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들인데 다시 이제 카멜라 해리스에게 돌아오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시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바이든의 경제 정책, 인플레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코비드 이후에 많이 낮춰놨다 하면서 성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성공이야 실패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잘한 것을 얘기하고 바이든이 참 잘했다. 처방약 값도 뭐 당뇨병 한 달에 얼마로 해놓는 것 그리고 제조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가 경제에서 트럼프는 말만 했지 처방약값 내린다고 말만 했지 한 것은 우리야 we did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척 행복한 진전이 그 경제에 있어서 민주당 본인과 바이든을 많이 위로했습니다. 바이든이 이뤄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The work that we have done to cap the cost of insulin at $35 a month for seniors. Donald Trump said he was going to do a number of things, including allowing Medicare to negotiate drug prices. Never happened. We did it. Never happened. We did it. 그 처방약값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거의 모든 미국이나 해외에서 모든 정치 전문가가 어제의 그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거의 맨 마지막 질문이었거든요. 바이든이 직접 그 해리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신이 그 데나 베이시가 물어보기를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답변인데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바이든에게 Are you sure? 라니까 Yes. 뭐 이렇게 정도. 뭐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답변이기도 하죠.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바이든의 입장을 생각했다. And I asked him, "Are you sure?" And he said, "Yes." 네, 저는 뭐 이건 개인적인 것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를 위해서 너가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떤 생각을 했어 하는데 첫 번째 내가 생각한 건 내가 아니고 바이든이었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건 진짜 머릿속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굉장히 현명한 답변. 그러니까 했어야지만 되는 답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제일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항상 미미미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영리하게는 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그 주말이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뭐 조카들인가가 어린 조카들인가가 와서 본인이 말하자면 팬케이크를 만들고 베이컨을 굽고 그리고 베이컨을 두 번째 것을 먹었다고 했던가요? 하면서 이제 퍼즐 풀고 하는 그런 그 뭐 팬케이크 굽는 사람 이런 그 표현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고 아무튼 역사는 바이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줄 것이다.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트럼프 후보가 반응하기를 보링하다고 하면서 느낌표를 3개를 딱딱딱 지루하다고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일관되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본인이 이제 얘기할 때 늘 듣는 얘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많이 꼬집지는 않던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루했다, 보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의 인터뷰는 보링한 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기준만 충족하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기세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더 올려봐?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어제는 이 기세를 꺾지 않는 그냥 필요한 말만 차분하게 침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임무 완성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캠페인 할 때는 어떤 인터뷰를 할 때도 이제 디테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하는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큰 실수를 했다면 이게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막 착착착 올라가는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도 2023년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트럼프보다 앞섰다 하는 여론조사를 내놨던데 오늘 일면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럴 정도의 이것을 깎아먹을 수 있는 실수를 했다면 분수령이 될 수 있었는데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새로운 입장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잘못도 없었고 위험은 피했고 그러므로 임무 완성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이냐? 다음 라운드는 US 오픈이 이제 첫 라운드는 끝냈어요. 그럼 세컨드 라운드는 9월 10일에 있을 트럼프와의 토론이죠. 토론은 한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뭐 마이크를 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편 투표 용지는 2주일 안에 발송되며 이미 오늘부터는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잠깐 드리려다가 뭐 어떤 때 우리가 말하다가 아니 하려다가 말면 왜 그럼 차라리 그걸 하지 말지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 그 후보가 나 사퇴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후보 이런 뭐 여러 가지에 관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아니 그 순간에 난 나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이든을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카멜라의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을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 지금 뭐 30년도 넘게 다닌 이 회사를 1년 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쉬고 다시 회사에서 이제 또 일하자고 하고 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저도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그분은 본인이 원하는 일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국도 있고 신문사도 있잖아요. 신문사로 원래 신문사에서 왔는데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신문사로 돌아간다. 그래서 저도 오케이 하고 그럼 나도 다시 일하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오늘은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뭐 주요 신문들은 대강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우선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면에 이렇게 정치 뉴스를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실는 적도 있네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에 비해서 1%포인트 앞섰는데 2023년 이후에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처음 이렇게 트럼프를 이긴 것이다 하는 거고 USA 투데이도 비슷한 맥락에서 컨벤션 이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히스패닉계 젊은이들이 해리스 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랍의 어떤 신문을 봤는데 그 아랍 그쪽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돈 내서 하는 신문인데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거든요. 그 칼럼니스트가 전당대회를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를 딱 보고 나서는 공화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를 썼는데 USA 투데이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해리스 후보 웃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후보 약간 웃는 것도 아니고 찡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것을 내놓으면서 해리스가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가는 여기에 허점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그 여론조사에서 최근에는 거의 해리스 후보가 뭐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또 격전지의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조금씩 앞서가잖아요.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2020년도 딱 이맘때 8월 30일에는 트럼프보다 거의 7% 정도 앞섰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와 겨룰 때는 2016년 8월 30일에는 역시 6% 정도 트럼프보다 앞섰습니다. 그럼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경합지에서 전체적으로는 뭐 6%, 7% 앞선 여론조사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가 막 수백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합주에서 그렇게 뭐 많이 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 해리스 후보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든 후보 때 척척척척 내려갔던 것을 빠른 속도로 다 이제 흡수를 했습니다. 그것까진 됐는데 바이든과 힐러리 클린턴이 똑같은 순간에 선거 시점에 트럼프를 이겼던 것보다는 훨씬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따라잡아야지 되죠. 그런 면에서 어제 혹시 그 CNN의 그 데이나 베시와 인터뷰에서 뭔가 큰 실수를 했다면 오늘 아침은 전체적으로 우수수수 이제 이거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좀 평온한 것이 별일이 없이 넘어간다 하는 그것. 그래서 여론조사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라스무센 같이 굉장히 또 편파적인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께 뭐 영국의 유가브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그 538이라든가 이런 데의 여론조사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쭉 보면 여론조사를 제일 많이 통합해 놓는 사이트가 또 Real Clear Politics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전해드리니까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뭐 대체로 조금 들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보면은 트럼프가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메들리로 잘못했는가. 이건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이렇게 나가면 정말 진다니까는요. 이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24시간 동안 메들리로 잘못 그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In 24 hours의 a messy medley. 그런데 그게 빈티지 트럼프라는 얘기입니다. A messy medley of vintage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빈티지 트럼프에서 사실은 공화당은 빠져나오고 싶은데 계속 막 QAnon 음모론 같은 것을 얘기를 한다던가 상대방 공격한 것도 유치하게 하고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도 똑같이 트럼프의 24시간 동안의 선거 유세 어제 이제 미시건에 가서 선거 유세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의 매드니스에 대한 method to his madness 그러니까 그의 이 광기와 같은 것을 멈추게 할 어떤 방법이 있기는 있어? 물음표를 딱 붙여놨거든요. 이 트럼프 후보 지금 이 공화당은 엄청납니다. 트럼프 후보가 미시건에서 유세를 하면서 또 어제 그 MBC 인터뷰도 했는데 그냥 뭐 이 인터뷰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의 기반층을 깎아먹는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당선되면 어제도 역시 또 인터뷰 보고 정리하고 늦게 잤다고 또 목에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하네요. 자신이 당선되면 인공수정 비용을 정부가 전부 부담하겠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전부 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커버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엘라바마 대법원에서 2월 달에 그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배아도 아이다. 배아도 차일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아를 잘못 다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망가지거나 하면 막 살인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뭐 공화당에서도 이건 좀 너무 심했어 해서 나중에 막 수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인공수정을 하는데 한 2만 달러 정도는 들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거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다 2만 달러를 보조를 한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뭐 8커플 가운데 한 커플이 이렇게 그 임신을 하기가 어렵고 임신을 했어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42%의 미국인은 인공수정이나 어떤 그 노력이라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고 지난해에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걸 다 2만 달러씩을 준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주지? 돈 주는 건 다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인공수정이나 뭐 체외 수정이나 아니면 뭐 이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음주의나 백인 시골에 사시는 분들 트럼프의 그 지지자들이 이거 뭐 체외 수정은 하면 안 돼 뭐 낙태는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본인의 유권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참 정말 이 모순인 게 백인들이 또 인공수정을 많이 합니다. 아주 지금 묘한 그런 거죠.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주가 낙태를 6주일이 되면 이후에는 못하도록 하고 미국에서 21세기에 이런 주가 있다니까요. 플로리다주 한 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예외는 아주 극히 적게 막 예외를 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나는 거기에는 반대란다 하면서 이것도 왔다 갔다 와블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로리다주 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 11월 달에 선거할 때 이 플로리다주 법이 아니라 어쨌든 낙태권을 보장을 하는 주민 발의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의 법과는 반대되는. 거기에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내가 언제 투표를 하냐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게싱하게 하는 게싱 게임이 좋을 때도 있죠. 근데 너무 늘 그렇게 게싱하면 이건 비겁한 거 아니야? 본인의 입장이 뭐라는 거 아니야? 양쪽에다 다리를 걸쳐 놓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런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카멜라 해리스는 안 그랬어? 프래킹이 그렇고 국경 문제에 대해서 다 그렇죠. 근데 카멜라 해리스는 신생입니다. 지금 신생합니다. 정치 이 대통령 후보로서는 거의 신생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내가 전보다 발전했다, 진보했다라고 포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4년 전에는 그랬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고 한 번이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근데 트럼프 후보는 매사에 지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가 모순은 이건 정말 대단한 모순은 플로리다주의 그 낙태 법에는 반대를 한다면서 내가 낙태를 금지시킨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한다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연방 대법관 3명 다 내가 지명을 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팀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숨 쉬는 것만큼 트럼프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 트럼프가 하는 말은 믿지 말아라.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 많이 한다가 아니라 이건 숨 쉬는 것만큼 거짓말을 많이 한다. Lies as much, if not more than he breathes. 그러니까 숨 쉬는 것만큼 아무튼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낙태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런 게 있고 또 알링턴 국립묘지 이 사건도 있잖아요. 어제 특히 묘지에서 막 손가락 치켜들고 씩 웃고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아니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도 계속 그 묘지 앞에서는 손가락 바짝 치켜들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살짝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커지는 게 육군이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또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가 아니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의 직원과 우리 그 트럼프의 스태프들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서 다 이렇게 뉴스로 키우는 거잖아. 우리 그 포토그래퍼들이 분명히 허가를 받고 사진을 찍은 거야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벤스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거짓말을 치니까 이건 그 묘지의 직원 관계자가 아니라 현장에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 뭐 예우도 하고 뭐 경례도 하고 군인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스태프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사진 촬영과 이 비디오 촬영이 금지된 곳이다. 이 묘지 관계자만 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막 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밀침을 받은 사람이 여자더군요. 그 묘지 관계자가 여자고 이런 것을 또 군인들이 막 증언을 하면서 이런 일 그리고 또 수없이 많습니다. 뭐 맨하탄 형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을 이걸 연방 법원에서 해야지 된다. 왜 뉴욕 법원에서 하느냐 판결이 나오고 3개월 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여전히 인종차별, 성차별,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필요한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자신의 당 기반은 아니더라도 무당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J.D. 벤스 후보 같은 경우도 계속 어제는 보니까 보스턴 지역에 가서 소방관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소방관들이 이제 이 J.D. 벤스가 우리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위대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팀 월즈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도 갔었던 그곳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유연하게 나도 오래전에는 트럼프가 아이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등등 하는데 별로 지금 이 그 J.D. 벤스도 본인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카멜라 해리스에게 너 지옥이나 가라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한 거 어제 들으셨죠? 그런 정도를 하면서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트럼프 후보도 느끼겠죠. 다른 사람 아직까지는 자문들 얘기를 듣지 않는데 본인이 느끼면 이걸 바꿀 것이고 그러나 좀 전에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다른 매체들의 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럴 데일리 뉴스네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빈티지 트럼프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 트럼프 매드니스를. 그런데 공화당은 이기려면 트럼프와 JD 벤스의 매드니스와 그 독한 입 그걸 이제 고쳐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1초 늦었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재밌는 기사 읽다가 그랬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는데 좀 전해드릴까요?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이런 걸 읽고 있는데 아바 있잖아요. 허니 머니도 있고 워터루도 있고 위너 테이크스 올도 있고 많은 그 아바의 히트곡들이 트럼프 캠프 측에서 쓰여져서 이제 아바 측에서 그거 내려라. 우리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에 받아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괜찮지만 황당한 거죠. 아니 본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는데 근데 허락을 했다는 게 캠페인 본부의 공식적인 반응인 겁니다. 뭐 무단으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허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야지. 우리 허락받고 쓰는 건데 왜 그러냐는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브루스 스프링스틴 것도 그랬고 리하나, 필 콜린스 것도 그랬고 그리고 닐 영 뭐 너무 많습니다. 뭐 건스 앤 로즈도 그렇고 최근에 또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타이타닉 주제가도 그랬고 비욘세도 프리덤 있잖아요. 프리덤도 써서 이거 쓰지 말라고 해서 프리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스웨덴의 신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7월 달에 그 미네소타에서 열린 그 트럼프 거기서도 이제 써줬고 위너 테이크스 올 같은 것. 근데 받았대요. 이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사진 그거 여기는 법으로 그 해치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섹션 60에서 거기가 이제 이라크에서 전사한 군인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사진 찍는 거 허락이 안 되는 게 연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허락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우스워서. 그리고 또 하나 정치인들 말이 거짓말이 엄청 많다고들 하는데 그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두 사람이 다 주택 사는 사람을 어떻게 돕겠는가 하는 방안을 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두 사람 다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 후보는 뭐 세금 감면도 해주고 뭐 2만 5천 달러 보조도 해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maybe 세금 감면 같은 거 해준다는 건 주택 짓는 그 업자들에게 그러면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의회가 통과시켜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퍼스트 홈 바이어에게 2만 5천 달러를 뭐 다운페이 하라고 보조를 해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 전문가들은 그럼 너도 나도 2만 5천 달러 때문에 내가 조금 지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지 해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부자가 돼. 그럼 집 사면 되는 거지?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면 집 문제가 해결이 된다. 왜냐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2가정, 3가정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합법 체류자 가정들과 동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다 추방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10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집을 짓죠? 이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25% 정도가 그분들인데 그럼 오히려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더 비싸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자율을 낮추겠다. 그래서 주택 여러분들 사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이건 내가 월권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라고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게 지금 계속 특히 캘리포니아주 경우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뭐 암울한 현실이죠. 아직 그 주택이 없는 그런 분들께는 그렇게
15년 이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해리스 안으로 트럼프 안으로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통계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추세도 있기 때문에 약속 자체는 야심차지만 야심찬 약속일수록 그냥 빈 공약일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에 대해서는 예,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헐리우드 사람들과는 남편이 헐리우드의 그 연예 전문 변호사니까 아주 가깝고 늘 접촉을 했었고 하는데 이게 아주 그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많잖아요.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돈으로 찾아서 발생하지 않은 그런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게 하겠다. 1억 달러 그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자들이 굉장히 꺼려한다. 이런 뉴스도 뉴욕타임스에 실렸고요. 그와 함께 뉴욕타임스에 뉴욕에 한 10만 채의 지하주택이 있답니다. 제가 그 기생충, 패러사이트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공감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게 다 불법이죠. 코드 안 지키고 지은 집도 아니죠. 지하니까 이런 집들이 폭풍 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때도 그랬고요. 숨진 사람이 막 뉴요커가 그 당시에 13명이 숨졌는데 11명이 이렇게 지하, 베이스먼트에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집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뉴욕타임스에 이 내용이 아주 크게 실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유를 위한 엄마들 Moms for Liberty 모임이 오늘 워싱턴 DC에서 뭐 정상회담 서밋 이런 것을 연답니다. 원래 시작은 작았는데 플로리다주에서 엄마들이 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우리가 권리가 있어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큰 조직이 됐습니다. 문화전쟁에 맨 앞장서 있는 48개 주에 310군데의 지부가 있고요. 회원이 13만 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트럼프 그 후보가 여기에 참여를 한답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빨리 퍼지는 거잖아요. 특히 뭐 학교에서 아이들 뭐 무엇을 배워야지 되고 책에 뭘 넣어야 된다 말아야지 된다 하는 레드 스테이트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이 Moms for Liberty 이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뭐 인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노예제에 대해서 성별, 성 정체성 등등 책도 많이 금지하죠. 처음에는 그냥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 정치 그 어떤 그 파워를 가진 조직이 됐습니다. 공화당의 플랫폼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2025에도 보면 이 자유를 위한 어머니 이 조직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체들을 쭉 이제 평가를 하는 뭐 잘 알려진 서든 그 Poverty Law Center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처음에는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2022년 선거철에는 여기서 지지하는 후보가 47%반 정도는 당선됐는데 2023년도에는 이 브루킹스의 분석에 따르면 그 띵크탱크 33%로 줄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구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뭐 교육위원 같은 사람들이 당선됐다가 지금 이제 리콜 되기도 하고 리콜 위험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요. 교육 문제를 넘어서 문화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특히 경합주에서 애리조나,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오늘 거기 간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가 어느 출판사일까요? 잘 아실 거예요. 랜덤 하우스. 펭귄, 그 랜덤 하우스거든요. 펭귄 그려져 있는 이 출판사와 여러 출판사들이 함께 플로리다주를 고소를 했는데 이 내용은 미국에서만 보도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도가 됩니다. 물론 이 Moms for Liberty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유를 위한 어머니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도 뭐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플로리다주에서 굉장히 많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지난해에 성적 컨텐츠를 제한하는 학생들이 읽어야지 되는 책에서 학교에 있는 책, 도서관에 있는 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한 그런 그 법이 그 나왔는데 시행 중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클래식 작품들에서도 뭐 성적인 묘사가 있다 해서 이거 금지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아니 안네 프랭크의 다이어리 오브 영걸이잖아요. 영어 제목이. 이건 왜 금지하죠?
그리고 Tale of Two Cities 찰스 디킨스의 이 책도 금지하고요. 안나 까레리나에서도 뭐 그런 선정적인 장면이 있나요? 그리고 뭐 흑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또 금지합니다. 성경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표현의 자유 위배다 하고 고소를 한 거고요. 플로리다 교육부는 이건 스턴트다, 술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플로리다주에 금지된 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바가 내 노래 쓰지 마라, 허락받고 썼잖아.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와 교육은 학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건 이제 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지난해 6개월 동안 23개 주에서 4,300권의 책이 사라졌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성활동이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 미국 그 아이들이 활발할 텐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나 까레리나 같은 것도 금지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용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저는 월요일 노동절에도 정규방송 생방송으로 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